팝슈. 안녕하세요. 잡자재 정광우입니다. 오늘은 환기 설계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환기 설계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여기 기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북쪽에서 OA가 들어오고요. 코너 부분으로 이제 EA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환기장치가 있고 배관이 어떻게든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SA랑 RA, 이 맑은 공기를 열견한 다음에 실내로 공급되는 SA가 있고요. 그리고 실내 공기를 다시 바깥으로 버려지는 이 RA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방이 있으니까 당연히 문도 있겠죠. 문이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방 안에 급기와 배기, 그러니까 서플라이와 RA를 같이 두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존 안에 급배기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방으로 나오는 공기가 바로 RA로 버려지겠죠. 이렇게 SA랑 RA가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보단요, RA가 예를 들어서 주방, 화장실, 그리고 여기 뭐 드레스룸, 그러니까 이 실내에서 집에서 가장 오염도가 높은 곳이에요. 화장실도 오염도가 제일 높은 곳이고요. 주방도 오염도가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인 거죠. 그래서 주방에서 RA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화장실 쪽에다가 RA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뭐 옷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먼지가 많이 날릴 수 있는 이런 드레스룸에도 RA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뭐 이쪽에 거실이 있고요. 뭐 여기가 현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관 쪽에도 이제 신발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도 RA를 위치시킵니다.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 있게 되면 이 사용자가 여기 없이 바깥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는요, 그냥 맑은 공기가 들어가서 바로 옆에서 버려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오염도가 높은 곳으로 이 공기가 이동해서 이쪽으로 화장실로 주방으로 버려지는 게 훨씬 더 공기가 먼 거리를 훑고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배기를 넣는데요. 이 전제 조건은 원래는 이쪽으로 이 뿜어진 맑은 공기가 이 막혀있는 공간에서 이 바깥으로 새지 말고 이 문틀, 요즘에는 그 하부 문틀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설치를 할 때 보통 이 하부에 문틀이 없다 보니까 마감재로부터 문이 보통 5mm 이상을 띄웁니다. 이거를 1cm 정도로 넓혀가지고 단면적을 확보하면 이 서플라이로 공급된 공기가 문 하부의 틈을 지나서 화장실과 주방으로 가게 돼요. 쭉 계속 이동한다라는 거죠, 공기가. 그렇게 가야지 되는데 건물이 기밀하지 않다 보니까 이쪽으로 간 공기가 문 하부로 압이 걸리면서 이 바깥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 바깥쪽으로 다 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서플라이로 맑은 공기가 이 복도며 몸을 다 훑고 화장실로 가서 버려져야 되는데 워낙에 빈틈들이 많다 보니까 RA 쪽으로 외기가 들어와서 그냥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집의 성능이 그랬던 거죠. 기밀하지 못했다라는 걸 전제로 설계를 한다라면 이 급기와 배기가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은 공간 안에.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디퓨저 개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뭐 거실에도 다 있어야 되고 주방에도 다 있어야 되고 여러 개가 필요하겠죠. 전체 환기를 하는데 필요한 자재의 양도 줄일 수 있고요. 이렇게 방에 공기를 공급만 하고 화장실과 주방, 드레스룸, 뭐 현관, 뭐 기타 사용자에 따라서 오염도가 높은 공간에 RA를 설치했을 때 배관도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짧아지고요. 그리고 디퓨저의 개수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의 흐름도 더 합리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이 사실은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환기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서플라이 공기 디퓨저가 있는 곳과 리턴 에어 디퓨저가 있는 곳은 이제 집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서플라이, 뭐 침실, 공부방, 뭐 운동을 하는 곳,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RA 측은 주방, 화장실, 그리고 뭐 드레스룸, 현관, 뭐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복도는 이 공기가 지나가는 길의 역할을 하는 곳은 디퓨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요. 이 화장실에 RA 디퓨저가 설치되려면 이 환기장치의 소자가 물 세척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물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할 때 이 발생하는 다량의 수증기는 물론 물은 아닙니다만 물이나 다름없을 만큼으로 열교환 소자가 흠뻑 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RA를 여기다 넣을 수 있는 환기장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환기장치의 소자는 종이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RA를 화장실에다 위치시키시면 안 되세요. 이 화장실 앞쪽에다가 이제 위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쉽죠? 엄청 쉬운 거예요. 그냥 방에는, 그리고 그 방에 그러면 디퓨저의 위치를 잡을 때, 아까 제가 이 SA와 RA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먼 거리를 공기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방이다 그러면은 문이 있습니다. 이 문과 가장 먼 쪽, 대각선 코너가 되겠죠. 이쪽에 서플라이 디퓨저가 있는 게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장 우선순위로 이제 위치를 시키는데요. 이 서플라이가 아무래도 공기가 토출되는 곳이다 보니까요. 뭐 여기에 만약에 침대를 이렇게 두고 머리를 이쪽에 둔다. 그러면 이게 사람마다 민감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피하게 됩니다. 이 머리 쪽을 피해서 이쪽이 발 쪽이네요 하고 이쪽으로 다시 옮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쾌적함이 최우선. 결국 사람을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쾌적하게 잠을 잘 수 있는 환경,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디퓨저의 위치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게 답니다. 디퓨저의 위치를 잡는 것과 그리고 같은 공간 안에 급배기가 있는 것과 따로 있는 것,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